자, 우리는 마이더스로 이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좌표계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인데요. 이 마이더스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요. 주로 GC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User Coordinate System, 그래서 UC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Local Coordinate System, 여기는 LCS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드에서 정의하는 Nodal Coordinate System, Nodal Coordinate System, 또 Element Coordinate System. 이게 지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좌표계를 우리가 모델링할 편의에 따라서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모델링할 때 단 하나 유일하게 정의를 하나로만 정의가 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몇 개가 있든 그 우리가 푸는 문제 내에서 구조물이 몇 개든 부재가 몇 개든 간에 딱 하나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뭐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를 우리 가지고 해석할 때는 가장 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면, 이 바닥을 XY 평면이라고 하고 중력 방향을 Z면이라고 하면 마이다스가 제일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항상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면, 지표면을 XY 평면 그리고 중력 방향을 Z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때 이 칠판면은 이 서 있는 이 구조물이 존재하는 이 면은 X 그리고 Z면이 됩니다. 그래서 별 다른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수평축은 X축 그리고 중력축은 Z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서 있는 평면 문제를 다룰 때는 XZ 평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Z 평면을 정의를 하면 Y축은 어디로 갈까요? Y축은 이 칠판면에서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들어가겠죠?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X축에서 Y축으로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올라오는 쪽이 Z축이라고 해요. Z축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Z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Y가 어떻게 됩니까? Y가 이렇게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칠판에 수직하되 들어가는 방향이 Y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야지 X, Y로 감으면 Z축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좌표계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좌표계를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습니까?
이 칠판면을 뭐라고 해가지고 해왔었죠? 주로 XY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었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XY로 하는 것이, 이 면을 XY로 하는 것이 더 편해. 나는 이 좌표를 XY로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면을 늘 XY면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XY면으로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글로벌 XZ면을 나는 XY면이라고 하겠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하겠어. 하고 풀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노달 코디네이트 시스템, 엘리멘트 코디네이트 시스템 다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재 축 방향, 부재가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부재의 축 방향을 항상 이런 보나 트러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I 첫 번째 절점에서 두 번째 절점으로 가는 것을 이 축 방향을 부재 좌표계의 X축으로 정합니다. 부재 좌표계의 X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Z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기에 수직한 축을 Z축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전단력을 이야기를 할 때, 전단력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부재 축의 축력은 부재 축의 축 방향, 그 다음에 전단력은 부재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 축의 X축과 Z축이 전체 좌표계하고 일치를 하니까 전체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되고 이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같습니다만은, 이런 경사진 부재에 대해서는 전단력, 축력을 이야기할 때 X축 방향도 아니고 글로벌 코디네이트의 X축 방향도 아니고 글로벌 코디네이트의 Z축 방향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게 편하냐? 바로 이 부재 좌표계에 따라서 부재 좌표계의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편하겠죠. 또는 전단력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재 좌표계에서 정의된 Z 방향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또는 하중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재에 하중이 작용하는데, 하중이 이런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죠. 이 하중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게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XZ축이고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전체 좌표계의 Z축 방향, Z축 마이너스 방향이다고 이야기하면 편하죠. 근데 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XZ에 따라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불력을 또 여기에 따라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재력, 이러한 하중을 이야기해 줄 때는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편하냐면 바로 이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재에 이 절점에 구속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지점에 구속 조건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이 방향이 구속이 되어 있고 이 방향은 프리하죠.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도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X 방향은 이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Z 방향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의 구속 방향을 전체 좌표계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새로 하나의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정의를 해서 만약 우리가 이걸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는 이게 Y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로컬 코디네이트, 국부적인 좌표계를 하나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걸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런 로컬 코디네이트의 X 프라임 방향은 구속이 되어 있고 Y 프라임 방향은 프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코디네이트 노달 엘리멘트는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한 모델링할 때 부분 편할 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컬 코디네이트들은 한 문제 내에서도 여러 개를 정의해서 쓸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좌표계, 그게 바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정의하는 게 편하다고요? 별 말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표면은 XY면, 중력 방향은 Z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 문제에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면을 어떻게 하자고요? 수평축은 X축, 그 다음에 수직축을 Z축,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Z축으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면 마이다스가 쉽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코디네이트 시스템, 마이다스에서 사용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